상임 고문님의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우리 단체에서 이번 행사 행사의 취지나 주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만은 마을 공동체 활성화 가 무슨 의미일까도 곰곰이 새겨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민자치의 발전 과제를 좀 포괄적으로 다루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자치 이제 부활해서 다시 30년 동안 이런 주제에 대해서 작년 부산에서도 같이 논의한 바도 있고 해서 주민자치 발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뭐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현재 법제도적으로 제대로 체계적인 정비가 안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라는 용어는 하나 있지도 않고 특별법에 주민자치회를 시범 실시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 시범 실시를 지금 10년이 넘도록 한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주민자치 방향에 대해서 법적 정비를 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일선 현장에서 주민자치가 제대로 자리 잡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한편 옛날부터 자발적으로 해오던 공동체 활성화 운동 이런 거하고 서로 관계가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이어서 자치 현장을 어떤 방향으로 정비해 가는 것이 맞느냐,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공동체 활성화라는 그 가장 큰 목적이나 명분, 또 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단체들하고 이 주민자치회가 어떤 관계를 갖고 가야 되느냐, 이런 취지에서 지금 오늘 발표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그것입니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을 지금 이제 마을이라는 게 얼마나 참 정겨운 우리의 안식처입니까? 인간의 어떤 원초적인 삶의 공간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공동체, 마을, 살기 좋은 곳을 공동체라고 그러죠. 그 공동체가 어떻게 활성화되느냐. 다시 말하면 공동체의 특성, 아주 우리가 매력적인 공동체만의 특성을 어떻게 더 살려가느냐, 그런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그래서 사실 지방자치에 있어서뿐 아니고 지역에서 무슨 일을 할 때 무슨 사회운동을 한달지, 무슨 기업을 육성한달지,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간달지, 이 모든 것은 공동체를 어떻게 살려가느냐 하는 것이 기반이 되어 있어요. 공동체가 살아나면 다른 것은 자동으로 잘 된다 할 정도로 그런 최대의 과제인데, 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그러고 하고 있는 큰 줄기를 보면 마을 공동체 활동이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하는 많은 크고 작은 단체들의 활동, 그리고 주민자치도 벌써 30년이 되었는데 주민자치회라는 것이 이제 자치위원회부터 시작해서 한 30년 됐는데, 아니 그 전에는 주민자치라는 용어도 없었고 자치회라는 것도 없었잖아요. 1999년, 2000년 그때 이제 주민자치회, IMF 체제 이후에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을 자치센터와 함께 두면서 주민자치라는 말이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25년 동안 주민자치를 정착시키겠다 해서 우리나라에서 용어도 쓰지 않고 별로 적극적으로 해보지 않은 주민자치라는 것을 지금 도입해서 자리 잡게 해 나가고 있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주민자치 활동하고 이제 전부터 해오던 마을 공동체 활동 간에 보이지 않는 그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다 해서 그걸 어떻게 정비하는 것이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사실 가장 중요하고 큰 문제이지요. 그 문제를 한번 집중적으로 검토해보고 그리고 나서 그걸 포함해서 이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자치 쪽이 더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어떤 것들인가를 제시하는 정도로 해서 오늘 발표를 마칠 생각입니다. 시간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PPT 중심으로 꼭 중점적으로 설명할 부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체라는 게 뭐고 이제 지역 공동체 보통 얘기를 하는데 지역 공동체라면 지역적인 어떤 일정 범위를 가진 그런 공동체를 말하고 그럼 보통 여기서 지역 공동체라고 하면 이 공동체의 기본 특성이 이 공유된 가치를 가지고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유대감 있는 어떤 지역의 범위 이렇게 보기 때문에 사회적 사회작용이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좁은 범위 아니겠습니까? 만나서 소통하고 서로 관계를 맺고 요새야 뭐 인터넷으로 친구도 되고 마을도 만들 수 있겠지만 그건 예외고 전통적인 공동체, 지역 공동체라면 흔히 말하는 마을 공동체 어떤 이 동인 정도 규모를 생각한다고 보고 지역 공동체나 마을 공동체는 같은 의미로 쓰고 또 그 어떤 지역의 마을의 공동체 안에는 마을 전체가 공동체 개념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그 작은 단위 거기에서 한 뭐 10여 명이 요새는 뭐 취향 공동체라고 해서 무슨 같은 관심을 갖는 어떤 모임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부터 또 이제 완전 그런 자생적인 단체로부터 또 전부터 나름대로 지역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관련 단체들까지 다 포함해서 폭넓게는 다 공동체로 봐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공동체를 활성화한다는 것은 공동체의 특성을 높이 고양시킨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특성이 아까 같은 가치와 목표를 갖고 또 상호 소통을 하면서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그 기반으로 어떤 신뢰나 돈독한 유대관계가 있고 하는 이런 걸 말하기 때문에 그런 특성이 아주 고양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공동체 활성화다 이렇게 보고 앞으로 이제 얘기를 해나가겠습니다. 이 공동체 마을 공동체 활동이 언제부터 만들어져서 이렇게 발전해 왔느냐 그것은 되게 마을 공동체 활동은 어떤 사람은 뭐 일제시대 농촌운동까지도 소급해서 얘기하고 그러지만 대개는 이제 60, 70년대 우리나라가 산업화 도시화 되면서 인구 이동이 많고 새로운 사람들이 급작히 사회 변화가 일어나면서 많은 도시 문제들이 나타나고 그랬잖아요. 그런 공동체의 문제를 풀어가는 주민들의 자율적인 그런 공동체 정신에 의해서 풀어가는 이런 과정에 대두되었다. 주로 도시 빈민운동, 철거 반대 투쟁 등 그런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80년대 민주화되고 지방자치가 부활하면서 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이 되었고 90년대 일본에서 마을 만들기가 우리나라에 소개되면서 더 많은 관심을 얻게 되었고 2000년대 들어서는 그런 민간의 자발적인 자생적인 공동체 운동이 이제 행정기관에서 받아들여서 그걸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발전하면서 민관 같이 협력관계로 바뀌고 그러니까 민간에서 발생한 그런 지역 살리기 운동이 이 운동의 행정기관, 자치단체들을 참여시켜서 이제 전국적인 그런 사회 운동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2006년에 그래서 마을 만들기 전국 네트워크가 결성이 되고 2007년에는 마을 만들기 전국 대회가 이제 열리기도 하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민간에서 했던 그런 활동들이 2000년대에 들어서 이제 행정기관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광주 북구에서 마을 만들기 조례를 전국 최초로 만들었다. 그래서 전국에 확산되었고 초기에는 마을 만들기라는 용어를 많이 썼지만 나중에 이제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 이런 이름으로 바뀌면서 그런 공동체 조례는 서울시가 2012년에 만들어서 전국에 확산되고 또 그런 걸 지원해주는 중간 지원 조직들이 2005년에 광주, 2008년에 안산 등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전국에 확산되고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또 중앙정부도 그런 흐름에 부응해서 지역을 살리고자 하는 각 부처 나름대로 정책이 만들어져서 시행되고 있는데 지금도 중앙정부 정책으로 치면 어떤 사람은 한 20여 가지를 얘기도 하고 또 조사해 보면 33가지를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지금도 그런 활동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제일 아래 여기 보면 민간 활동을 주도하고 정부 정책 채택을 이끌어온 단체 마을 만들기 전국 네트워크 아까 말씀드렸고 한국마을연합이라는 단체는 아까 여러 민간으로서 지원해주는 중간 지원 조직들이 연대를 해서 만들었던 단체고 그 다음에는 또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지방정부들 기초자치단체, 광역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것이 마을 만들기 지방정부 협의회라는 이름으로 2015년에 또 이제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 운동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생적인 그러다가 이제 민관 협력적인 이런 사회운동, 단체 활동 이런 것들이 지금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지금 되어 왔다. 이게 이제 마을 공동체 운동, 마을 공동체 활동이라는 어떤 전개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는 어떻게 도입됐느냐? 이거 기초적인 설명을 하면 너무 시간을 소모하니까 다 생략하고요. 우리나라에는 지방자치가 제헌헌법에서부터 지방자치를 채택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의 큰 흐름에 단체자치와 주민자치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단체자치적인 전통, 일본 일제시대의 전통이나 이런 걸 그대로 받아서 제헌헌법에서부터 계속 단체자치적인 그런 자치를 받아들이고 그것이 유일한 자치 활동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제 지역의 어떤 일정한 법적인 단체가 국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이제 자치적으로 자율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풀어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도라는 그런 행정기관 자치단체 그걸 자치단체로 해서 국가와 대립되는 이런 관계로 보고 지금까지 시도에 권한을 위임하거나 넘겨줘서 문제를 풀어가나 이런 식의 자치를 해왔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고 또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어떤 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적 결정을 하고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그 주민의 고유한 고유한 어떤 자치권이다. 전례적인 게 아니고 본연의 어떤 그런 주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개념으로 이제 영국에서 발전해온 그 주민자치 개념을 우리도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이제 민선자치를 한 1995년으로부터 한 5년, 10년쯤 되어 가면서 2000년 전후에서부터 대두되어 가지고 2000년에 동읍면동 기구 축소를 하면서 거기를 이제 그런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주민자치위원회는 아직 제대로 된 자치라고 볼 수는 없고 그래서 그것을 발전시킨다는 게 이제 2010년도에 주민자치회
행정기관 그 통합분량 특별법에 넣어가지고 이제 시범 사업을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들어와서는 그런 주민자치를 완전히 외면하고 무시해버리는, 그래서 최근 한 3년 동안 주민자치가 뒤를 잃고 헤매게 되는 그런 결과를 빚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주민자치의 뭐 본질이나 뭐 연관점이 이런 것은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도 주민자치는 민주주의의 원리로서 주민자치, 민주주의의 원리, 그리고 아래쪽에 민주적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효과, 주민자치가 민주주의의 가장 확실한 훈련장이다. 제임스 브라이스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주민자치가 시민의식을 형성하고 함양시키느냐, 그것을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풀뿌리 민주주의. 아주 그 잡초 같은 이런 풀들이 아주 연약해서 그냥 금방 넘어지고 베어지고 말라버리지만, 이때는 뿌리가 살아있어가지고 서로 긴밀한 유대를 갖고 해서 다시 솟아나고 한 이 풀뿌리의 힘, 그게 바로 동네에 사는 사람들의 힘이다. 그래서 동네에 이제 그런 그 사람들, 민초들이 소위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지만 우리 동네를 위해서 깊은 유대로 주민들이 뜻을 합치해서 동네를 살기 좋은 우리 동네로 만들어가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행정이나 또 위에 행정기관들 대외적으로 뭐 지역사회 어디를 가서라도 당당히 지역의 얘기를 하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주민의 뜻이다, 또는 우리 주민들의 힘이다, 10,000명, 20,000명 주민을 대표해서 가서 당당히 할 말하고, 거기서 뭔가 주민의 뜻을 실현해내고 관철시켜내고 이렇게 하는 해서 자치를 이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풀어가는 이런 자치를 하다 보면 아무 권력도 없고 돈도 없지만 그것이 통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죠? 이제 이게 주민의 참 큰 우리의 힘이구나 해서 어떤 그 이제 자치 의식이나 자치권자로서의 그 어떤 의식을 이제 점점 함양하게 되어서 그 민주주의를 실현나가는 당당한 힘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민초들의 공간뿐이 아니라 더 대외적인 초대된 공간에 가서도 주민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 그게 바로 주민자치다. 이렇게 이제 요새는 그런 이해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주민자치가 어떻게 도입됐냐, 되게 이제 말로 설명된 부분이니까 넘기고요. 그러면 마을 공동체와 주민자치 활성화 노력을 그동안 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사실 마을 공동체 활동을 제가 평가하기는 조금 그쪽에 전문성이 없어요. 그래도 이제 이런 자료들 보고 하니까 순수한 민간하게 자발적으로 일어나던 사회운동을 2000년대부터 조례를 만들고,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를 만든단 말은 거기에서 어떻게 지원하고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또 어떻게 뒷받침을 해주겠다, 그런 것이 조례에 당연히 들어있죠. 그리고 중간 지원 조직을 만들어서 전문가가 어떻게 조언도 해주고 같이 협력도 하고 이렇게 하고, 또 그 조례에는 거의가 5년 단위로 그 공동체 활성화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그걸 평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매우 전문가들이 이렇게 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마련해 가지고 관리하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공동으로 하는 기간이 한 20년이 이제 됐죠. 20년. 그러니까 지금 평가는 굉장히 빠르게 그런 쪽이 성장이 되고 있다.
이런 평가를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그런 과정에 너무 의존적이 되어가는 경향이 있다. 또 어떤 그 자주성을 좀 약화되는 부분이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민자치 쪽에 대해서는 뭐 너무나 이제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것이라서 그쪽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25년 동안 지금 온 게 시범 사업이냐 여태 주민자치위원회를 지금도 두고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주민자치회로 했다가 지난번 전 정부에서 주민자치 뭡니까 회에서 자치위원회로 이제 되돌아간 데도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두 가지 특성을 두 가지 마을 공동체와 주민자치 활동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건 기본적으로는 아주 공통적이다. 같은 마을에서 같은 마을 공동체나 주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활동이다. 그래서 같이 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차이가 크다. 출발점이 차이가 있다는 것은 아까 하나의 민간 자발적인 운동으로 시작했느냐, 주민자치회를 도입하기 위한 도입을 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거기에 참여했느냐, 이런 상당히 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능에서 역할 기능이 좀 다른 차이가 있다. 주민자치회는 개별 공동체하고는 달리 지역 공동체 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민 단체들, 자, 지역에는 수많은 그런 공동체들 있잖아요. 그 공동체들의 어떤 우산과 같은 그걸 다 비를 막아주는 또 플랫폼과 같은 이런 기능들을 주민자치회는 해야 된다. 그걸 그대로 그래도 마을을 대표하는 그런 역할도 한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주민자치 활동과 마을 공동체 활동을 그러니까 마을을 위하고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시키자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것을 연대 통합을 할 수 있느냐 그러죠. 연대 통합을. 이제 그래서 아까 본질이 같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지만 지금 현장에서는 그렇게 쉽게 통합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또 많아요. 이미 2022년에 한 3년 전에 경기도에서는 마을 활동가들 자치 활동가들 전부 모여가지고 그 경기도 마을 공동체 선언을 하면서 마을 공동체 활동과 주민자치는 하나로 연계 통합이 되어야 된다. 앞으로 모든 정책과 관리를 그런 기준에서 하자. 이런 합의도 하고 선언도 했어요. 먼저 간 데는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광주만 이렇게 봐도 아직 주민자치 활동에 마을 공동체 활동가들이 적극 참여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옛날부터 관 주변에 있었던 무슨 방공 활동이랄지 새마을 활동이랄지 이런 분들은 다 주민자치 활동에 참여해요. 그러나 본래 그 좁은 의미의 마을 공동체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자발적으로 시작했던 그런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느냐 하면 매우 드물게 참여를 하고 있어요. 매우 드물게. 그리고 아직 주민자치회 쪽에서 이런 연대 통합을 해야 된다는 문제의식이 사실 별로 인식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주제나 이슈는 지금 앞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를 설명하고 해서 이런 문제를 이제 하나로 결국 통합되지 않으면 절대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도 없고 주민자치도 제대로 살아날 수가 없다. 이것을 인식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연대 통합은 어떤 인식은 지금 많이 가까워져 있어요. 머리로 인식은 가까워져 있는데 아까 주민자치가 하나의 플랫폼 기능도 해야 된다. 또 마을 공동체도 그런 주민자치하고 통합이 되지 않으면 더 활동의 폭을 넓혀가고 대표성 있게 해나가기가 어렵다. 이런 등의 문제도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는 아직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저는 이제 통합의 방향을
이 세 가지, 네 가지 정도 이제 서로 두 단체 활동은 뗄 수 없는 하나다. 마을 공동체는 주민자치를 기반으로 하고 주민자치는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바로 본래 목적이 된다. 이건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 현장에서 실천을 하냐면 좀 아직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플랫폼 기능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개별 공동체는 각 분야의 실행 공동체로서 역할 분담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통합이나 연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주민자치에 보다 더 주민자치 법체계 정비부터 시작해서 많은 그 과제들을 빨리 주민자치가 해결을 해야 그 마을 공동체와 통합 연대를 하는 환경이 더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원칙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 중심으로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이제 신념화하고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의 어떤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통합을 한다면 그 어떤 단계로 할 거냐? 뭐 처음에 일과 사람에 대한 이해와 신뢰, 그다음에 이제 조직이 통합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정책이 통합이 돼야 되고, 또 행정 지도감독 기능이 통합이 돼야 되고,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이런 주민자치가 다시 말하면 마을의 최고 그 상위의 뭐 어떤 기능, 단체 전체를 지켜주고 대변하고 서로 그 안에서 원만하게 역할하도록 조정해주고, 이런 기능을 하려면 주민자치가 더 수준이 훨씬 높아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주민자치 쪽은 자체적인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여기는 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구체적인 얘기는 자료에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치의 발전 과제는 뭐냐? 여기서는 이겁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그 마을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 발전이라는 것이 하나의 선순환 과정이 되어야 된다. 제대로 된 주민자치를 한다면 마을 공동체 활성화가 분명히 될 겁니다. 그게 목적이고 그가 기반이기 때문에. 근데 현재는 사실은 제대로 된 자치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자치가 이름뿐인 자치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자치를 한다 해도, 주민자치를 한다 해도 그게 마을 공동체의 실질적인 활성화 역할을 하느냐면 그게 다 안 돼요. 이제 그것부터 이제, 그래서 저는 제대로 된 자치를 해서 공동체 활성화를 시키고, 공동체 활성화가 다시 주민자치의 수준을 높이고, 그게 또다시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계속 선순환에서 상승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주민자치가 바뀌어야 될 것들, 또 주민자치와 공동체 활동이 어떻게 연결돼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그 뒤에 이제 쭉 풀어나가는 과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하라고 자꾸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의 최대 과제, 이것은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가 기반은 그거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일체가 되지 못하는 이런 거. 그래서 법적 단체라는 명분만으로 주민자치가 앞으로 지금 이 엄중한 그 역할을 해나가지 못하면 스스로 존립 근거를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주민자치에 뭔가 좀 다시 새삼스럽게 다시 마음을 다잡고 그런 제대로 된 주민자치, 시대에 맞는 좀 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법제도적인 정비해야 될 것은 법적인 거, 뭐 역량 함양을 위한 거 주제들을 쭉 나열해 봤습니다. 이제 결론은 다시 한번 정리한 거기 때문에 정리하고 이 정도로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